광주시장 경선 후보가 이번 주 안에 서너 명으로 압축될 전망입니다. 전남지사 경선 후보는 3명으로 확정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혼잡 지역인 농성 지하차도 개선 공사가 준비 부족 때문에 2차례나 연기돼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조합장이 사지도 않은 농자재를 산 것처럼 거래 실적을 부풀려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광주 공장 안에 설치된 파업 광장을 1년 4개월 만에 철거했습니다. 경영진은 밀린 임금 석 달치 가운데 우선 한 달치를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가 이번 주 내에 서너 명으로 압축될 전망입니다. 우선 단일화를 선언한 후보 3명이 내일 1명으로 압축되고 이번 주말엔 컷오프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경선에 결선 투표를 하겠다고 결정한 다음 날 강기정 민형배 최용호 후보가 다시 한자리에 섰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단일화 대우가 흐트러질 거란 예상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보란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 사람은 촛불혁명 이후 첫 지방선거를 광주 정치의 새 출발점으로 만들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와 시민사회 세력의 권고를 참고해 새 후보가 합의를 통해 내일 아침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가 있을 예정이고 그 권고를 우리 세 사람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합의를 최종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한 나머지 2명의 후보는 단순히 선거운동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이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후보가 각기 발표한 정책 내용 중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추진하고 시민 공동정부의 대의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은 모두 포괄해서 실천하겠습니다. 한편 다른 시도의 광역단체장 경선 구도를 확정지은 민주당은 광주의 경우 새 후보들의 단일화 결과를 지켜본 다음 5일이나 6일쯤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선을 3명 혹은 4명으로 치를지가 이때 결정될 예정이고 이 후보들로 치러지게 될 본 경선은 오는 17일쯤으로 예상됩니다. 1위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 이전인 오는 4월 25일쯤 결선 투표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군이 압축된 이번 주말부터는 본선이나 다름없는 열흘간의 치열한 경선 전쟁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당의 전남지사 경선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명의 경선 후보가 엇비슷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결선 투표 때까지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전남지사 경선 후보 3명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 등 예비 후보 3명이 모두 경선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선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인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ARS 투표 50%를 반영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그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3명의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1위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판세가 백중지세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갔을 때는 지금 1위가 결선에서 1위 한다는 보장이 없죠. 장만채 예비 후보가 전남 동부권, 김영록, 신정훈 예비 후보가 전남 서부권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지역별 지지율이 최종 후보 결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를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고 민중당 이성수 예비 후보는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요지인 농성 지하차도 개선 공사가 또다시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할 듯 말 듯 하면서 공사가 계속 연기되자 시민들은 실제 공사를 하긴 하는 건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사가 급하고 침수가 잦은 지하차도를 완만하게 바꾸는 공사를 앞둔 광주 농성 지하차도. 지난달 말부터 교통을 통제하고
지하차도를 부분 폐쇄한 뒤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별다른 안내 없이 공사가 5월 초로 미뤄졌습니다. 농성 지하차도 개선 공사는 당초 지난해 5월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대책도 없이 추진된 데다 땅에 묻혀있는 가스관이 갑자기 발견돼 공사가 이미 한 차례 연기됐었고 교통대책을 세우느라 공사비 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시 경찰청 등과 협의해 지난 3월 말로 공사 시점을 잡았지만 인도 등 안전시설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또다시 공사를 미뤘습니다. 벚꽃 축제로 일대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는 점도 뒤늦게 고려됐습니다. 저희가 5월 1일로 경찰청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프랑카드나 이런 부분들 홍보도 하고 TV나 교통방송 이런 것도 활용해서 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농성 지하차도 개선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뒤 2차례나 공사를 연기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그리고 그 시행 일자가 아마 4월 1일부터인가 이렇게 한 줄 아는데 굉장히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초 작업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 하루 4만 3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주변 백화점과 결혼식장 이용 차량까지 몰려드는 광주의 대표적 혼잡 지역인 농성 지하차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사 시기 안내조차 우왕좌왕하며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부 농협 조합장이나 직원들이 사지도 않은 농자재를 마치 산 것처럼 거래 실적을 부풀려 배당금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농협이 챙긴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합원이 1,900여 명인 전남의 한 농협. 지난해 농약 구매 실적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많은 농약을 구입한 조합원은 농협 직원인 A씨. 대략 7,200만 원어치를 사서 조합원 중 배당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농약 구매 담당 직원 A씨가 농민들이 산 구매 실적을 자신 앞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농협 측은 자치단체와 농협의 보조사업에 할당된 농약 거래의 정산을 쉽게 하기 위한 직원의 실수였다며 배당금은 곧바로 농협이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돌아갈 배당금 몫을 농협이 챙긴 셈입니다. 직원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돌아가지 못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또 다른 농협입니다. 조합장의 농자재 구매 내역이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조합원인 농민들의 자재 구입 실적을 조합장 것으로 올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농협의 정관입니다. 조합장 등 임원의 경우 지난 1년간 380만 원 이상의 거래 실적이 없으면 곧바로 직위를 잃습니다. 조합장 직위 유지를 위한 실적도 쌓고 배당금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농협 측은 배당금을 곧바로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역시 조합원들에게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체감사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감사에 상의했던 부분입니다. 해당 농협은 또 자산인 관정을 팔아 얻은 수익금을 채무자의 이자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황당한 일을 저질러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광주 공장 안에 설치된 파업 광장을 1년 4개월 만에 해체했습니다. 2016년 12월 설치된 파업 광장은 그동안 각종 집회와 결의대회 장소로 활용되면서 파업의 상징적인 장소로 꼽혀왔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에게는 체불된 석 달치 임금 가운데 한 달치가 우선 지급됐고 나머지 2달치도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여수시 학동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이모 씨와 레미콘 운전자 김모 씨 등 3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달리던 레미콘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승용차를 덮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험합숙에 나선 어린이집 차량이 승용차를 추돌해 어린이들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담양군 담양읍의 한 도로에서 딸기 수확 체험을 하러 온 신안의 한 어린이집 통학용 승용차가 승용차와 추돌해 어린이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두 자동차가 진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추돌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아 여수에서 합동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여순 항쟁 70주년 기념사업회는 오늘 저녁 7시 이순신 광장에서 유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제를 열고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희생자를 추모한 뒤 내일까지 이순신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이 A형 백신 부족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김포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2건에서 기존에 주로 발생했던 O형이 아닌 A형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어미돼지 10만 1,000마리에 O형과 A형 복합 성분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지만 식용으로 쓰는 돼지 100만 마리는 이달 중순까지 백신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 지역 장애인 통합 복지 서비스를 총괄할 광주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열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장애인 복지 현황을 파악해 현장에 필요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장애인 원스톱 콜센터를 만드는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 3권 쟁취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공노에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교부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는 해직자 복직과 노동 3권 쟁취,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자산이 없거나 활동 실적이 없는 공익법인 재정비에 나섭니다.